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고 평가하는 시기죠. 강원도의회가 지난주 강원도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를 비롯해 플라이 강원 지원 등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진 이슈와 함께 2021년 강원도 예산안 심사의 주요 쟁점을 이슈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의회 의장 곽도영입니다. 네. 자, 의장님, 강원도의회 지금 계속 바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강원도의회 우리 강원도민들의 대표잖아요. 대표적으로 강원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 이게 주 임무일 것 같은데 우리 도민들 또 시청자 여러분께 강원도의회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의회의 기본 기능과 역할은 잘 아시겠지만 견제와 균형, 감시 이 세 가지 작동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예산의 심의, 또 결산의 승인, 또 어떤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견제 이런 틀이 되겠습니다. 또 지난 이달부터 제 296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주까지 강원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이셨어요.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언뜻 들으면 잘 이해는 잘 되지 않는데 강원도 행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조목조목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도 집행부가 1년 동안 정책이나 또 예산의 집행 이런 부분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든가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심사 또 감사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보통 정례회 때 보면 물론 임시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께서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또 각 실과 장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질의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도정 질문을 통해서 도민들이 그동안 어떤 도정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또 그동안 중간중간 나타났던 어떤 문제점 같은 경우를 의원들이 도지사를 상대로 각 실구를 통해 어떤 궁금증을 질의응답을 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매달 강원도 의회가 계속 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각 회기마다 일정을 정해서 임시회라든지 정례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례회 시기인데 그러면 매 1년 중에 정례회는 2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6월 달하고 11월 달이 있습니다. 정례회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하여튼 1월 달하고 8월 달만 없고 임시회는 거의 이제 매달 있는 상황에서 중간중간 현안이라든가 어떤 공유재산 변경이라든가 조례 심의라든가 각종 성명서라든가 건의문을 임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11월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이게 이제 가장 주된 일인데 보면 이제 저희도 의정중재를 방송을 통해서 하지만 상임위원회 별로 이제 의원들이 부서를 나눠 가지고 이제 심사를 주로 하시잖아요. 그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상임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구성은 기본적으로 강원도에는 이제 6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이제 집행부의 국과 실, 또 출자 출연 기관을 이렇게 나눠서 유사 업무끼리 또 그렇게 상임위를 배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 사실은 중점적인 운영이라든가 어떤 집행부에 대한 어떤 세심한 어떤 업무 파악 내지는 정책 질의 이런 거는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강원도의회가 상임위원회를 지금 이제 운영위원회 빼고 5개인데 지금 상임위원회를 하나를 더 신설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관련 보도도 좀 나오게 된 건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근데 저희 상임위원회가 6개 상임위원회로 정해진 지가 상당한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이제 향후 10년 전에 어떤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산업의 재편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집행부의 실국도 상당한 어떤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국이라든가 어떤 첨단 산업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새로
생기는 거에 따라서 예. 연동해서 우리 의회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좀 상임위원회를 좀 재편 내지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예. 여론이 일부 있었고 의견이 있어서 네.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 근데 예.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좀 그런 좀 여지가 아직은 있는 것 같다. 일부 상임위원회 좀 과도하게 몰려 있는 현상은 있지만 예. 아직까지는 좀 상임위원회 어떤 증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나 네. 어떤 수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이런 부분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마 경제건설위원회를 네. 경제통상하고 안전건설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뭐 좀 의견은 엇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요거는 규정상으로는 그러면 강원도의회 상임위를 신설하는 거는 어떻게 도의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도의회에서 논의를 하되 네. 집행부의 의견, 네. 이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또 조례도 일정 개정을 해야 시점에 되는 개정을 거고요. 해야 되고 그래서 의회에서만 정한다고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집행부의 어떤 동의와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네. 완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논의는 시작을 하신 거고 아직 결론이 방향성이 정해진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좀 수기 과정인데 이걸 네. 그럼 언제 스타트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좀 단기간 내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좀 내년 7월까지 얘기는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1년 상임위를 이제 우리 임기가 4년 중에 1년뿐이 안 남은 상태에서 네.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의견도 있더라고요. 사실 예. 새로운 이제 폐기가 시작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스타트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있어서 예. 좀 더 수기를 해서 우리가 11대에 좀 이 수기 과정을 잘 넘겨서 11대 스타트할 때 아예 새로 구성할 때 네. 이게 어떤 필요성이 충분하다면 네. 그땐 11대 의회에 넘겨주는 것도 아. 괜찮겠다 이런 안으로 좀 예. 장기적인 좀 과제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년 7월까지 상황을 같이 좀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번 의회 임기가 시작될 때 신설을 하자는 안, 요것도 이제 검토를 하신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네,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되기는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워낙 뭐 쟁점들이 많아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춘천 레고랜드 건설 사업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의장님 좀 어떤 부분이 주로 쟁점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오랜 어떤 그 나름대로 이슈고 논란거리가 있는 우리 중심에 있는 그 레고랜드 문제하고요. 네, 또 강원 플라이 강원 그 지원 문제 네, 네, 여러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중에서도 레고랜드 문제가 그 MDA 이상 그 원본 공개 여부가 좀 논점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집행부를 잘 설득시키고 예, 또 중도개발공사를 잘 설득시키고 이래서 예. 나름대로 원본은 하여튼 공개를 했습니다만 예, 거기에서 원본 공개하는 과정에서 좀 그동안 보고된 거에 대한 어떤 그 진실 공방이 있는 관계로 좀 네, 얘기가 됐었고요. 예, 그 문제는 하여튼 원본 문제는 넘어갔는데 예, 확인한 어떤 이익금 배분 문제라든가 추가 투자 문제 이런 거에서 좀 쟁점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 이제 나름대로 그 전 세계 어떤 그 코로나 어떤 확산에 따른 네, 개장 시기 어떤 적정성 문제도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 개장 시기도 당초에는 내년 그렇죠. 7월로 돼 있었는데. 잡았었는데 그것도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네.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2021년 3월로 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예, 그런 그 아직까지 강원도정에서 레고랜드 문제가 뜨거운 핫한 어떤 이슈 문제고 더 짚어봐야 될 문제고 예, 계속 의회에서도 네, 관심 갖고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춘천 레고랜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여파가 크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문제점은 계속 좀 확인을 좀 하자 이런 것 같고요. 도의회 내에서도 우리 강원도가 계약상에 조금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자 뭐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의회에서도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인 어떤 좀 도정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레고랜드 문제를
어떤 일시성으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네. 짚어질 문제는 아니고요.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떤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네. 집행부에서 당초 계약한 대로 나름대로 갈 수 있는지 여부, 예. 또 중간중간 어떤 쉽게 해서 공사의 지연이라든가 예. 아니면 개장 시기에 또 다른 또 어떤 변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회에서도 견제의 어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던 게 이제 플라이 강원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가 좀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사, 뭐 여행사들 할 것 없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또 우리 플라이 강원 같은 경우는 양양국제공항을 기지로 네. 해서 만들어진 항공사인데, 사실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재정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강원도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좀 있었는데, 도의회에서는 지금 이거 어디까지 좀 논의가 진행되셨습니까? 네, 당초 저희 추경에 한 40억 정도 긴급 지원하는 부분이 이제 쉽게 해서 부결이 됐는데요. 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해당 항공사의 어떤 자구 노력이 미비가 좀 예. 됐었는데요. 그 부분이 일정 정도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나름대로 저희가 우리 플라이 강원을 양양공항의 모기지로 유치하는 과정에 정말 오랜 동안 그렇죠. 우리 도민의 수건 사업으로 또 예. 강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정말 오비라기는지 모르지만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희도 네. 일단 본인들의 어떤 자구 노력이 어느 정도 우선이 가시권에 돼야죠. 네, 예, 예. 우선된다면 네. 의회에서도 그동안 노력한 것이 물거품으로 안 돌아가게끔 예. 저희도 지원할 건 지원을 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 관광 허브 공항으로 예. 양양공항이 우뚝 서도록 네. 정말 어떤 전향적인 어떤 지원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투자할 생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자, 2021년도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7조 6,099억입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체적인 이번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도의회에서 심사하는 방향은 어떤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이제 강원도 내년도 예산 살림 규모가 네. 강원도 예산이 좀 말씀하셨듯이 네. 한 7조 6천억 정도 되고요. 네. 도교육청 예산이 이제 3조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 예. 합치면 한 10조가 이제 10조 한 넘습니다. 6,4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먼저 주서부터 지금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도 있고 또 나름대로 철저한 예산 심의를 거쳐서 예. 과거 그대로 하지 않고 사실 이 팬데믹이 주는 어떤 불확실성을 좀 극복하는 네. 또 나름대로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그런 쪽에 예산이 좀 집중될 수 있도록 네. 이 예산을 하여튼 잘 우리가 따져봐서 예.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역대 어느 때보다도 늘어난 사이즈의 예산이긴 합니다만 예. 이 예산이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잘 되도록 상임위에서 일단 꼼꼼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원주를 비롯해서 철원, 뭐 춘천, 홍천, 인제 이런 데 이제 확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자체 시군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방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도의회에서도 예산 심사를 하시면서 올해처럼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부도 그렇고 네. 저희도 네. 정부도 4차 추경이라는 그렇죠. 전무한 이런 예산 심의를 해서 일단 추경을 통해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추경을 했고요. 저희 예.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팬데믹의 어떤 긴 장마에 또 태풍의 여러 가지로 하여튼 굉장히 예산을 저희가 당초에 짠 거에서 어떤 그런 가변적인 요소들이 많아가지고서 예. 정말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내년까지도 우리 이 코로나 상황이 안 끝난다고 본다면 예. 내년 예산도 참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예산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일단 이런 상황에서 가장 그 소외되고 어려운 예. 소상공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네. 그래서 어떤 그 우리 코로나 방역 못지않게 경제 방역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게끔 네. 어떤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안 심사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강원도 육아기본 수당을 상향하는 지금 30만 원 주고 있는데 이거를 월 40만 원으로 높이겠다. 강원도가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육아기본 수당의 효과에 대해서 아직 분석이 덜 됐지 않느냐. 또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강원도 재정 능력으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거냐. 근데 반대쪽에서는 지금 강원도 육아기본 수당 때문에 그나마 급감하고 있는 출산율을 좀 유지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제 전문가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하여튼 저희가 이게 우리 최문순 도정이 육아기본수당을 정말 그 혁신적으로 도입해서 네. 하는 건데요. 예. 그동안 하여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그 예산이 정부 정체로 따지면 한 234조 정도 투입했는데도 네.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혁신적으로 내놓은 아닌데 네. 이게 저희가 1년에 모니터링을 한 결과 예.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 쉽게 해서 출산율이 약간 상회했다는 어떤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네. 일단 그 통계에 대해서는 뭐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그 수치를 객관적으로 그냥 봤을 때 어떤 인구 감소하는 어떤 제동장치, 어떤 감소의 어떤 브레이크는 걸린 것 같다. 이런 이 육아 기본 수당이 예. 지금 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차후에도 요거는 그 시행되고 1년뿐이 안 돼서 네. 그 임신 기간이나 가임 기간 이런 걸 따지고 어떤 분위기 확산 본다면 네. 향후 2, 3년은 더 모니터링한 결과의 통계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네. 육아 기본수당은 기존대로 가되 증액 부분은 향후 한 1년 내지 내년에 가서 후년 예산을 한번 보자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실 10대 강원도 의회는 의석 구성이 더불어민주당인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강원도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감시 조금 뭐 약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들도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글쎄요, 어떤 그 견제와 감시라는 건 기본 작동은 작동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느끼는 뭐 쉽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당이 같을 경우에는 그런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근데 의회 본 기능은 어떤 그 작동이 되고 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발목 잡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때는 같은 당일 때는 좀 나름대로 좀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인정해주는 정책에 좀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요. 네, 일관성 내지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또 응원을 할 때는 또 확실히 응원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도민들이 느낄 때 같은 당 집행부와 같은 의회 다수당이 됐을 때 좀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시는데 저희는 그럼에도 의회 본령인 그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 모처럼 또 스튜디오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강원도민과 헬로티비 뉴스 시청자들에게 또 마지막 당부 말씀 해주실까요?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참 올 한 해는 여러 가지로 참 코로나의 태풍의 긴 장마의 어려운 가운데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내년 살림살이를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 잘 도민의 눈높이에서 잘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내년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도 건강하시고 내년엔 신 소띠라고 합니다. 소띠의 어떤 발걸음처럼 더욱 힘찬 발걸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위기를 겪고 있는 강원도민들에게 강원도의회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금까지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